I welcome everyone to the 여러분 International 환영합니다. 국제 돌봄 컨퍼런스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lcome everyone once again.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국제 돌봄 컨퍼런스 Gender, 초저출생 고령화 사회와 돌봄 경제 젠더 국제 이주 개발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 이주와 포용사회센터 프로그램 매니저 이주현입니다. 오늘 제가 행사를 진행하게 될 영광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2019년, 2021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전 세계 전문가들을 여러 분야에서 모시고 돌봄이라는 시급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CTMS는 이번 행사를 국제 그리고 또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SNU, 대학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SNU의 개발협력 정책 과정 그리고 코이카의 도움 덕분이었으며 한국여성학회 그리고 저희의 든든한 지원구인 포스코와 오픈소스 재단 덕분입니다. 작년에 저희는 모든 부문의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평가하고 재확인했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근간이 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저희는 이어서 이 돌봄이라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더 할 것입니다. 지금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가 정말 큰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돌봄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저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서 돌봄 위기를 저희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컨퍼런스의 1일차를 진행했었습니다. 클로즈 미팅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돌봄 경제를 그 맥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개의 발표와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지식과 또 아시아 국가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저희가 지속적인 지역 영내 그리고 글로벌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 개의 세션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 저희가 돌봄 이슈를 젠더 개발, 청년 세대와 돌봄의 렌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돌봄 위기를 이주 돌봄 노동과 함께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또다시 지식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서울대학교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시거나 물을 드실 때만 마스크를 벗으시고 항상 실내에 계실 때는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균 교수님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또 전서울대 국제대학원장님으로서 환영사를 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박태균입니다. 얼마 전까지 국제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요. 또 국제대학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저희 이 돌봄센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선 이렇게 중요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센터장이신 은기수 선생님 3년간의 1차 사업 잘 끝나시고 또 2차 사업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개최하시고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차 년도 사업에 들어와서 전문가들의 콜로키움을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돌봄의 문제를 접근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에도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회의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센터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를 해주신 토론토 대학의 이토팽 교수님, 몽골 국립대학의 오르고 방즈락츠 교수님, 스리랑카 헤라데니아 대학의 딜레니 교수님,
문현아 박사님, 전지현 박사님, 서주현 연구원님께 감사드리며 사회와 종합 토론을 해주시는 마리나 두라노 국제노동조합 네트워크 UNI 글로벌 유니온 자문관님, 또 엘리자베스 킹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님, 에미코 오치아이 교토대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돌봄은 어느 일국 사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하여 돌봄의 문제는 모든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국경을 넘어선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물론 돌봄의 문제는 이미 코비드 팬데믹 이전에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와 함께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가 집단적으로 확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반대의 경우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이슈로 인해서 학교에 한 여성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팬데믹이 끝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3분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 3분의 아이를 키우면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끝나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에 대한 걱정을 고민을 토로를 하셨습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셨지만 돌봄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또 그로 인해서 사회에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케이스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경우를 베트남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호치민 대학을 다녀왔습니다. 이 호치민 인문사회대학에는 저희 제자들이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들이 모두 3명 내지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사실 한국보다 더 여성들의 지위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더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인 그런 문화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집안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거의 아이들의 돌봄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제자 중 하나는 남편이 자신의 일을 미루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요. 또 한 제자는 본인의 부모님께서, 저희 한국어로 얘기하면 이제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덕분에 학교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돌봄의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거대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돌봄은 이주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돌봄 노동자들,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돌봄 노동자들,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돌봄 노동자들, 태국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 돌봄 노동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경을 넘어선 이렇게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NGO 그리고 학계가 모두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나서야 됩니다. 저는 2020년 한국 정부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케어팜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함께 작업을 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며 열정페이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농업 전문가와 사회복지 전문가, 의료 전문가와 함께 기업이 나서야 했습니다. 다행히 조그맣게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미래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 각 분야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저는 돌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회가
저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회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여성학회와 포스코 그리고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오픈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조직하고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Park, for sharing 교수님 your 감사합니다. 정말 진실성 있는 관심과 또 돌봄의 인식 제고를 위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 제안에 관련된 인사이트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놓인 리시버를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리시버가 켜지면서 통역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5번 채널이 한국어, 6번 채널이 영어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현재 교수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교수님이시고 한국여성학회 부회장이십니다. 두 번째 환영사를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2년) 국제돌봄 컨퍼런스 초저출생 고령화 사회와 돌봄 경제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여성학회 부회장 이현재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로 조금 이따 오실 김현미 선생님을 대신하여 오늘 인사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마를린 호리스 감독의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이 영화는 페미니즘이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니아가 자신의 딸, 손녀, 증손녀와 함께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이 영화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재생산, 돌봄은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사실 저마다 자기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동체지만 여성 개인이 성공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는 아니었고요. 사회의 모든 아웃사이더들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최근 독일에서 케어 컬렉티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돌봄 혁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탈성장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초저출생의 시대다,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정작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돌봄에서 찾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매우 슬픕니다. 돌봄 사회로 전환할 때만이 여성 해방도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리부트된 페미니스트들은 개인적인 성공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또는 CEO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담론화되었던 페미니즘도
여성 개인의 성공을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돌봄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저는 오늘의 컨퍼런스가 바로 이 시점에서 돌봄 경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이나 돌봄 경제는 어떤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정책과 제도가 그 시각하에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훌륭한 화두를 던지는 컨퍼런스 기획을 주도해 주신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센터장님 은기수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학회와 그리고 포용사회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 주최를 위해서 애를 써주신 책임연구원 문현아 선생님께도 각별한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책임연구원 선생님, 그리고 스텝으로 일해 주시는 조교 선생님, 그리고 인턴 선생님들 모두 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이 일을 함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학술대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발표될 돌봄 경제, 그 다음에 젠더와 돌봄의 문제, 그리고 한국의 돌봄 위기 진단, 이 세션에서 발표되는 모든 자료들이 다른 학회에도 큰 울림으로 다가가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Lee. 예, 이현재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국여성학회 덕분에 저희가 이 중요한 행사를 주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상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스코 기업시민실 천성현입니다. 금년까지 네 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돌봄 컨퍼런스에서 포스코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 돌봄 컨퍼런스 개최에 도움을 주신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젠더와 개발 프로그램 사업단장님, 그리고 이현재 한국여성학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국내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직접 뵙게 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화의 대안으로서 돌봄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매년 만들어주고 계신 은기수 센터장님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업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좀 공유할까 합니다. 국가와 사회 입장에서 보면 지난 7월에 유엔이 세계 인구의 날에 발표한 보고서 1960년대 이후로 2020년에 세계 인구 증가율이 1% 미만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OECD 국가의 합계 출산율도 60년 3.2명에서 20년에는 1.6명으로 절반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OECD 국가 중에 13곳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합계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본 내용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국가인 미국, 노르웨이 등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합계 출산율도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워킹맘이 육아와 돌봄에 대한 고민 없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 그러한 사회, 그런 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매우 중요하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 30대 여성의 대학 졸업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의식과 의지도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이들이 함께 기업에서 활동하고 성과를 낼 수 있으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지만 합계 출산율은 아쉽게도 21년도에 0.81명, 올해 2분기에는 0.75명으로 계속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 또 여성들이 일과 함께 육아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으로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도 기피하고 있는 이런 사회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도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는 2018년도에 기업 시민을 경영인으로 선포하고 기업이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 하나로 바로 저출생 문제를 선정하고 기업 차원의 저출생 해법 역할 모델을 롤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제도를 신설해서 여성 직원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도 휴직을 하지 않고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고 수입도 함께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하였고 직원들에게 호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 치료 및 임신기에 있는 여직원과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남직원, 그리고 가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법제화해서 다른 기업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근에 심사도 진행 중에 있고 그 모든 것이 은기수 교수님을 비롯한 저희 돌봄 학회에서 노력하고 정부 정책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협력사 중소기업 직원들도 돌봄 지원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포스코 협력사는 전액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적어도 자기 자녀들의 그 학비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구학회 그리고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인구 관련 전문학계 그리고 정부 부처와 함께 20년의 저출산 심포지엄 그리고 작년에는 인구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왔고요. 작년에 이주 돌봄 노동자의 법적지 자격 인정 제도 이런 부분들을 국가 공무원 부처와 함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 포스코는 기업 시민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의 협력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전문가분들의 통찰력과 해법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돌봄 경제의 실질적인 대안을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2022 국제 돌봄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Chun. 네, It's very meaningful 천 that our 실장님 conversation does not 감사합니다. remain just within the academic 저희의 대화와 담론이 학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간 부문과 그리고 또 기업 부문에서도 그 관행과 또 실천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에서 포스코가 선두에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